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금일 외국인의 매수가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보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틱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 기업에 대해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중인수합병, 성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에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그리고 여기 시리즈 A 구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타입업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대기업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돋보기 모양이 있거든요. 이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여태 제작한 그 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뭔 영상들이냐고 한다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했고 어디에 엑시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그냥 한 번쯤은 좀 보셨으면은 그래도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디를 엑시트 할 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모멘텀 살펴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와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오늘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과 이 가격 레인지겠죠. 사실상 이 6월 7일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이 구간을 지지해 주면서 아래 꼬리가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레인지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만약에 이 가격 레인지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어느 가격대를 좀 봐야 될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하셔야겠지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왜 그러냐라고 해본다면, 사실 이 부분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지 라인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상 과거도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주면서 상승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라인은 이 부분까지 좀 지켜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2차적인 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필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만 10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 3만 주 매도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니까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기간을 2월 22일로 설정을 했는데 왜 2월 22일로 설정을 했냐라고 해본다면은 사실상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2월 22일 이후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월 22일로 제가 설정을 한 바가 되겠고, 2월 22일 이후로 개인이 350만 주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270만 주 매수가 진행되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94만 주가 매수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지금 사모펀드에서 91만 주가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엔 사모펀드에서도 어떠한 이득을 보려고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만약에 매도세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주가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창구에서 지금 매수세가 많은지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2월 22일 이후로 삼성 창구에서 10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 30만 주, 유안타 증권에서 22만 주, 노무라 증권에서 22만 주, HSBC가 15만 주, 모건스탠리가 9만 주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 창구에서 100만 주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뭐 조정 기간이나 아니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겠죠. 그러니까 이 삼성 창구에서 나오는 물량을 어느 누군가가 받아줘야 하는 형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다시 돌아와서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6월 5일날 11,370원을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이 가격 레인지가 저항대 부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작년 2021년도 4월쯤에 결국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하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격 레인지에 에서 지금 저항대가 날 가능성,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